안녕하세요. 애보국수TV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선동 내용과 이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좌파들의 선동으로 인해 친일파 프레임이 씌워졌는데요. 이를 하나하나 반박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는 좌파들은 흔히들 다카기 마사오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박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 정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약 80%의 국민들이 창씨개명을 했는데요. 창씨개명이란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버지로부터 이성을 물려받아 이를 유지하는 것에서 일본의 방식으로 이름 앞에 가문의 이름을 붙이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카기 마사오를 한자로 보면 다카기 마사오로 다카는 그의 본관인 고령, 기는 그의 성인 드마사오는 그의 이름 정의에서 따온 것을 보면 일제에 의해 강제로 개명을 당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본관, 성 이름은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김대중이 도요타 다이주로 창씨개명을 했을 때 자신 본래의 성인 김씨를 버리고 일본식 성씨인 도요타를 선택한 것과는 대비되는 일입니다. 더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교사나 군인 등 공무원을 지망하고 있었기에 창씨개명은 더더욱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좌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씨개명을 2차례나 했기 때문에 친일파가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이름으로 2번째 창씨개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로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갈 때 혈서 논란입니다. 그는 군인이 되기 전에 인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국인 교사에 대한 차별로 인해 그는 군인이 되어 권력을 얻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쓴 혈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일본 육군에 지원한 조선인 중 168명이 혈서를 썼을 정도로 당시의 조선인이 군인이 되려면 그 정도의 각오를 보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간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경우인데요. 그들의 논리는 만주는 일제치하였는데 만주의 군인으로 들어간 것이니 친일파라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로 따지면 독립군들 중 일본군으로 몇 년간 근무했던 적이 있는 이들도 있으니 단순히 일본군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친일파라고 하기엔 논리가 빈약합니다. 또한 당시 만주국의 군인은 독립군들과 활동하는 곳이 달랐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군을 토벌했다라는 말은 사실상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형인 박상희 씨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박상희 씨는 독립군으로 활동했기에 이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친일파 혹은 이를 이용해 권력을 얻으려 했던 인물이라면 그의 형을 통해 독립운동가 명부를 몰래 훔쳐 고발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점.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독립운동가를 엄청 챙기는 모습을 보인 점. 그가 문경학교에 재직하고 있었을 당시 학생이었던 이용규 씨가 우리 역사 얘기를 많이 하셨다. 칠판에 태극기를 그려놓고 수업을 하고 난 후 지우지도 않고 교실을 나가신 적도 있다. 라고 증언한 점. 노무현 정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낙인 찍기 위해 친일진상규명위원회까지 만들었으나 이에 실패한 점 등을 보면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일생 중 그가 젊은 시절 많은 영향을 줬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셋째 형 박상희 씨입니다. 박상희 씨는 그의 고향인 구미 지역에서 꽤나 알아주는 좌파 지식인이었는데요.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항일운동을 했으며 공산주의를 지지했지만 우익 인사들에게도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구 11 사건으로 인해 파견 온 충청도 경찰에 의해 오인받아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박정희 대통령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했던 그의 형 영향 때문입니다. 그의 형이 공산주의자였던 점과 더불어 경찰에 의해 사망했기 때문에 죽은 그의 형의 유지를 받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해당 경찰을 우익 세력이라 생각하여 이에 대한 반발감으로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젊은 시절 트라우마를 겪고 이후에 권력에 대한 야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시 최고 권력이었던 군인이 되겠다고 선택을 한 것처럼 그가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관점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남조선 노동당은 일반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정당이었기에 이를 자신의 권력의 바탕으로 삼고자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결국 이 두 가지 관점 모두가 박정희 대통령이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것에는 다 명백한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며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을 추구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늘 말하지만 가난했던 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고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바꾸어줬는데 과거가 문제가 되나 싶습니다. 또한 좌파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정희는 친일파의 빨갱이인 것인데 자기들도 말하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인데요. 애초에 당시 상황에서는 친일과 공산주의 사상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어떻게든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하다 보니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참 웃긴 것이 친일파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일 정서와 일치하기에 이상하진 않지만 빨갱이라고 욕하는 것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애초에 좌파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전부 친북 공산주의 정책 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남에게 빨갱이라고 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타공인 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린 경제 대통령인데요. 실제로 외국의 정상들이 그를 평가하는 것만 봐도 이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파들은 친일파,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이어 그의 경제성과 마저 부정하고 싶은가 본데요. 먼저 그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미국 원조 만능론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 원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누구든지 대통령을 해도 그만큼의 경제 성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는 완벽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은 당시부터 이미 패권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세계 여러 가난한 국가에 무상원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무상원조가 아닌 이를 빌려주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원받는 금액은 1960년대 즉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에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원조받은 총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좌파들이 제 영상에도 몰려와서 박정희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다.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고 와라. 라는 식의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유포된 계기는 좌파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100년 전쟁이라는 동영상에서 프레이저 보고서를 언급하며 미국이 지휘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따른 것뿐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찌라시 뿌리듯이 살포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들이 인용하는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프레이저 보고서의 공신력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숙청당한 김영욱 중앙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만드는 것에 일조한 보고서이기에 악감정이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한미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앞서 말한 김영욱 중앙본부장의 주도로 이어진 것이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신력의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프레이저 보고서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프레이저 보고서를 만든 인물들은 숙청당한 김영욱 중앙본부장과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이라 안 좋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한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세계 경제 발전의 최고의 사례 중 하나다. 1961년, 1977년 사이 한국은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국민의 성실함과 정부 자체의 효율적인 경제 계획,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있어서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그의 공로를 욕할 수 없으니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비열하게 나오는 좌파들의 모습이 역겹기만 하네요. 또한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성장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단정하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들과 연계하자면 미국은 단순히 우리나라에게 돈을 제공만 했으며 이 또한 얼마 되지 않아 빌려주기만 했을 뿐 기술적인 지원은 그다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천연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라 성장이 잠재적으로 불가능했음에도 그런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공업을 이끌어 성장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좌파들의 주요 선동들과 이를 하나하나 다 반박해보는 영상이었는데요. 다른 선동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다시 반박해드리겠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반박하는 영상이니 주변 분들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보국수TV였습니다.